낭만주의 이후 화가들은 점차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주문을 받고 주문자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예술 표현은 근대 미술로 가는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학과 전설, 신화 같은 허구의 내용과 이국적인 소재를 그리는 낭만주의는 점점 공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이런 경향을 우려한 화가들은 자기 주변의 현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난 미술이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입니다. 자연주의 화가들은 프랑스의 시골 마을 바르비종에 모여 그곳의 시골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이들을 바르비종파라고 불렀는데 이때 밀레는 풍경보다 바르비종 농민들의 삶을 주로 그렸습니다. 사실주의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말입니다. 주로 농민과 도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을 가감없이 그렸습니다. 특히 쿠르베는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은 그리지 않는다는 사실주의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사실주의는 의미가 퇴색하고 맙니다. 그림을 아무리 사실적으로 그려도 사진보다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가들은 그림의 현실을 담는 일보다 실험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색채를 표현하는 인상주의입니다. 서양 미술사는 인상주의부터 근대 미술로 분류합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야외에 나가 빛의 색이나 정도에 따라 똑같은 나뭇잎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고 빠르게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은 같은 장소를 여러 시간대에 따라 그린 것들이 많습니다. 아침, 낮, 밤, 맑은 날, 흐린 날 등 날씨와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과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인상주의는 색의 변화를 빠르게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상은 무시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색만 표현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인상주의는 광학 이론과 색채 이론을 연구해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점묘법입니다. 점묘법은 색을 섞어서 칠하지 않고 원색의 점을 찍어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점을 나란히 찍으면 멀리서 볼 때 주황색으로 보이듯이 우리 눈이 인식할 색을 예측하고 점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분석적이면서 형태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반면 신인상주의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인상주의 또한 과학에 집착해 풍부한 감정 표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때 화가의 주관적 감정과 내면 표현을 중요시하며 나타난 이들이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폴 세자는 사물의 본질적인 형태를 그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속성을 표현하려 했고, 폴 고갱은 현실에 자신만의 상상을 더해 그리며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그림을 남겼습니다. 반 고흐는 강렬한 색채와 두꺼운 붓질로 자신의 열정과 격렬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후기 인상주의로 묶여있지만 그림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점차 화가의 개성 표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상주의가 점차 미술의 주류가 되자 주류 미술의 반발에 나타난 혁신운동이 야수주의입니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야수주의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예술을 현대미술이라고 칭합니다. 인상주의가 색을 통해 자연을 재현하려고 했다면 야수주의는 색으로 화가의 감정과 이념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아프리카 예술의 원시성과 강한 색채를 참고했습니다. 고흐가 남긴 나는 나 자신을 보다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사용한다는 말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받은 야수주의 화가들의 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야수주의가 나타났을 때 독일에서는 비슷하게 표현주의가 있었습니다. 강렬한 색채, 형태의 단순화와 대담한 변형,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향과 사색적인 내용은 주관적인 화가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체주의는 야수주의가 너무 화가의 주관적 표현에 치우쳐 색채 감각만 쫓고 있다고 생각해 형태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그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 입체주의가 주목한 화가가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잔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모든 자연을 원뿔, 원통, 구의 형태로 환원하는 본질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세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입체주의입니다. 입체주의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수많은 조각으로 나눈 후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본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의 화면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즉, 정면, 측면, 후면에서 본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이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단일 시점에 따른 원근법을 한 번에 무너뜨린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이후에도 현대미술은 짧은 순간 나타나고 사라지며 화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순수한 점, 선, 면, 색채로만 표현하는 추상주의가 나타났고 인간의 계몽과 과학의 발전이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이 다다이즘을 일으켰습니다. 브람리하고 불가사의한 꿈의 세계를 그린 초현실주의는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등장했습니다. 전쟁 동안 미국으로 도피한 유럽의 예술가들은 전쟁으로 느낀 불안함을 표현하기 위해 물감을 뿌리고 붓을 휘두르며 그리는 추상 표현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대중문화의 발달로 나타난 예술이 팝아트이며 손으로 그리는 미술은 죽었다고 주장하며 화가의 아이디어가 곧 미술 작품이라고 한 것이 개념미술입니다. 그런데 미술이 너무 추상적이고 난해하게 변해가자 관람객과 소통이 가능한 미술을 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술의 변천사는 사회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화가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자기만의 해석을 담아 표현했고 우리는 지금 그 화가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